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학원 강남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 박일혜입니다. 오늘 3월 16일 토익 시험이 끝났는데 간단하게 총평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커스 사이트에 가시면 토익에 관한 여러 정보나 무료 자료들이 많으니 꼭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파트 5는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는 평이하기는 했지만 문제 하나, 두 개,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6의 경우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im이라는 동사와 consider라는 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선지에서 aim과 consider를 준 다음에 명확한 근거를 줍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빈칸 다음에 ing, 동명사를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 야, 내가 동명사 줄 테니까 동사 두 개 중에서 뭐 찍을래?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aim, 집중하다, consider, 고려하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문제 못 풀겠죠. 정리해 볼게요. ai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 aim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at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반면에 consider라는 거는 대표적인 타동사로서 ing, 즉 동명사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정답 체크 consider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냐?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굉장히 많지만 다음 시험을 위해서 가장 메인리하게 나오는 거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번 시험에 나온 consider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suggest입니다. 여러분 consider 그리고 suggest 얘네들은 굳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제가 굳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지 않더라도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ish 아셔야 되고 얘네 세 마리 중요합니다. postpone, put off, 그리고 delay. 기본적으로 연기하는 애들은 동명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whoever가 정답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 기본적으로 those 그리고 whoever 이거 골라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멈춰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hoever,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whoever이라는 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이끌거나 부사절을 이끕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냐? 얘는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끕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기본적으로 whoever가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동사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are이 나와줬고 후부터 프로그램까지는 결국에 거품입니다. 맞죠? 그럼 결국에 하나의 문장에 주어랑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whoever가 아니라 those가 되는 겁니다. 왜? whoever가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됩니다. 동사의 개수가 문장에 두 개다. 그러면은 those가 아니라 whoever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네, whoever의 포인트는 이번에 나왔던 those랑 whoever를 찍어봐. 그거 말고도 anyone 찍을래, whoever 찍을래. 이거 당장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한번 멈추고 풀어봐 주실게요. 네,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nyone이랑 whoever 봤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실 게 anyone, 뭐뭐하는 누군가,
whoever, 누구라도 이런 해석적인 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왜? 이거 해석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니까.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묻는 게 뭐냐. 야, whoever 다음에 동사 하나 더 나오거든. 그거 확인할래? 아니면 너 해석할래?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이상 해석하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문장 구조 분석해 볼게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를 보시면 조동사 다시 한번 갈게요. 잠시만요. 조동사 뭐 나왔어요? must sign up 나왔습니다. 문장의 본동사가 조동사로 나온 상황이고 앞쪽을 보시면 이미 동사가 하나 더 나온 상황입니다. 문장의 동사가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anyone이 아니라 whoever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강의하겠습니다. whoever,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끌거나 부사절을 이끕니다. 명사절을 이끌 때는 뒤에 뭐가 나와요?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바로 동사를 때려주고 해석적으로는 뭐뭐하는 누구라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굳이 해석해 보자면 그 하이킹 익스페디션에 조인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금요일까지 사인업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음 거 부사절.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whoever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며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힌트 하나 뭐예요? 컴마입니다. 명사절과 부사절과 다시 명사절과 부사절이 좀 다른 포인트가 컴마가 있고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whoever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일반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보가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할지라도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Whoever said so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제임스는 그거 믿지 않았다. 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whoever는 언제나 빈출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다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실게요. 다음 문제는 higher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비교급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then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셔야 될 거는 당연히 원급이 아니라 이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당연히 쉽죠. 난이도 뭐예요? 700 정도? 한 600 정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비교급 말고 최상급도 나왔거든요. 이 비교급과 최상급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도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가실게요. 네, 다음 거 최상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비교급에서 중요한 거는 원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연속적으로 최상급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 대충 어떻게 나왔냐. 한정사 준 다음에 뒤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너 못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급 공부를, 최상급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했어요?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바로 못 찍었어요. 바로 최상급을 찍었습니다. 왜?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무조건 한정사 더입니다. ETS에는 ETS는 이런 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한정사 더 줄게. 뒤에 못 쓸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거 3개 중에 빨랑 골라봐. 너 모르면은 그냥 해석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해석 문제가 아니라 한정사 나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최상급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higher, 비교급 강의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보고 위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풀어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급 쓸래, 최상급 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최상급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영상은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6일 정기 토익 8.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 토익 8.7 난이도는요, 상급이었습니다. 약간 중상급에서 상급 사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상급으로 분류했어요. 자, 이유를 볼게요. 일단 지문 길이는 평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어 문제, 이게 좀 어려웠어요. engage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뜻이 많아요. 세 번째, 문장 길이는 적당한데 문장 그 구조 난이도가 좀 상승했어요. 그리고 기사문은 두 개였는데 한 개는 좀 짧았고 평이했지만 다른 한 개는 좀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연계 문제 중에 구인 광고가 나와서 필수 자격을 연계하는 문제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 중 상품의 특징을 찾는 연계 문제. 상품이 여러 개 주고 특징을 찾아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요 연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보통 빠른 독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독해가 느리신 분들은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럽니다. 자, 단을 지금 총 10개인데요. 역시 어휘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지문 길이는 평이했습니다. 문장 구조 길이, 길이도 약간 긴 편이고요. 문장 구조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연계 지문, 지문 길이나 어휘 난이도는 중상이었지만 문장 구조 및 길이가 정확한 의미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고 연계 문제 난이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상급에서 약간 올라가는 상급쯤 됩니다. 약간 상급이었어요. 들어갑니다. 자, 단을 지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사문이 두 개. 뭐 하나의 기사문은 짧았어요. 좀 짧고 해석이 좀 편했고 다른 한 개는 좀 길고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건 없고 자, 이메일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한번 볼게요. 주요 동의 한번 볼게요. 자, engag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engage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gage가 원래 가까워지다, 가까이 가다, 하여튼 가까워지는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자동사로 쓸 때는 가까이 가는 거야. 원래 가까워지는 개념이야.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서 안에 폭 들어가면요, 이거는 참가하는 거고요. 가까이 가서 함께하면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participate in 이라는 뜻도 있고 어울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mingle with 또는 socialize 라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전치사가 바로 안 나오고 바로 engage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다. 명사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한테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 가까이 끌어당기니까 이게 들어오겠죠. 가까이 끌어당기다예요. attract예요. 근데 가까이 끌어당겼으니까 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범위 안에 포함하다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야. 포함하다. 왜 가져올 거예요? 이용하려고. 갑자기 이용하다, 필요하다 의미가 있네요. 됐죠? 자, 포함하다가 involve, include라는 표현도 있지만 involve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involve는 이렇게 포함하다 의미도 있고요. 이용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 문장. engage audiences. 청중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야. 청중들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말 그대로 attract입니다. 끌어당기는 거야. 내용적으로 쫙 끌어당기는 거. 관심을 끄는 거죠. engage services. 서비스를 나 쪽으로 쫙 끌어당깁니다. 왜 나 쪽으로 끌어당길까? 이용하려고. 서비스를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하다, 필요하다. 이용하다죠. engage skills. 스킬을 싹. 다른 사람들 스킬을 막 당기는 거야. 다른 사람 스킬을 쫙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스킬을 포함하다 의미도 있고요. 스킬을 이렇게 다른 사람 스킬을 당겼다는 필요하다 의미도 있죠. 이게 포함하다, 필요하다 의미인데 이 단어 좀 어렵죠. 맞아요. 끌어당기다 해서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포함하다 또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engage skills, 스킬을 포함하다, 스킬을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가 뭐 involv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ngagement가 되면 서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가까워져서 안에 들어간다면 참여가 되고요. 가까워져서 안에 들어가면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할 때 멀리서 총 쏘다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서 서로 보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교전하는 거죠. 교전.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면 뭐? 약혼하는 거죠. 약혼이니까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약속은 계약의 의미도 있겠죠. 토익에서는 참여가 제일 잘 나오고요. engagement, 참여. 그다음에 가끔씩 계약이라는 뭡니다. 참여 또는 계약. 그래서 employee engagement 하면 직원들이 참여
종업원들의 참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참여 또는 뭐 계약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문제 볼까요? The podcast engages real stories of restaurant owners through interviews, blending their success and challenges. 자, 뭘까요? 팟캐스트 방송이죠. 방송은 진짜 이야기를 engage죠. 뭐 방송에서는 진짜 이야기를 engage합니다. 뭐 가까이 끌어당겼으니까 포함하는 거겠죠. 포함하다. 아마 involves. 포함하다, 필요하다. 맞죠? 됐나요? 이렇게. 이런 건 아니겠죠. 보장하다 아니겠죠. 보장하다. 끌어당긴 거. 뭐 끌어당겨서 이제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다,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independent. 자, 이거는 동의어 문제도 아니지만 일단 나왔을 때 이게 문맥상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데 보세요. independent는 뭐예요? 독립적인 거잖아. 독립적인 거. 그러면 independent contractor 뭐냐? 계약자죠. 자, 볼게요. 보통 independent 어떻게 쓰냐면 언제 쓰냐면 큰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큰 회사나 조직에 소속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개별적인 개인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맺는 인테리어 회사에 이제 계약을 맺는 개인주택 소유자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계약 맺으니까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으니까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니 개별적이다. 단체가 아니고 개별적이다. 이런 의미 있고요. 두 번째, 컨설턴트 말은 상담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회사에서 직원 심리를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직원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클 때는요. 회사 안에 심리 상담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그지? 근데 보통 회사는 회사 안에 심리 상담사를 고용하진 않겠죠. 그러면 회사 밖에 조직 바깥에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 상담사 있잖아요. 독립적인 사업 운영체 상담사를 고용하겠죠. 이렇게 회사 밖에 있는 독립적인 컨설턴트들은 independent consultant라고 해요. 이때는 해석할 때 외부 상담과 outside consultant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ndependent가 개별적인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회사의 조직에 소속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의미 있고 외부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뜻이 바뀝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이 편 볼게요. 자, 여기서는 서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he opened the first restaurant in Flagstaff region. 이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식당을 열었다. 문제는 지역에서 최초의 식당일까요? 자신의 첫 식당일까요? 이게 요거와 연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와 연결되는 걸까요? 이거와 연결되는 거. 뭘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사람의 첫 식당이 이런 거야? 아니면 지역 전체에서 처음 생긴 식당을 여는 거야? 자,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first가 보통 여기 연결돼요. 알겠죠? 이게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지역에서 다른 게 없는 거야. 그 지역이 첫 번째인 거야.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서의 최초 식당입니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자신의 첫 식당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식당은 자기가 소유한 첫 식당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the first만 나올 때는요. 지역과 관련되고 자신의 첫 식당 할 때는 his own first다. 헷갈리죠? 맞아요.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연계지문. 연계지문은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광고와 리뷰가 나왔고요. 광고 리뷰 나오는 거 나왔고 두 번째 job posting. 구인 광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메모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사람 모집합니다라고 필수 자격과 선호 자격 막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이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인터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이 사람이 뽑혔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포스트가 엽서가 나왔습니다. 엽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엽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인테리어 공사 받을 때 이 엽서를 제시하시면 뭐 할인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가운데는 이제 견적서 공사 엽서를 받고 견적을 매겼겠죠. 견적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웹페이지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가격 정책을 나타내는 그 소개글 웹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와 이메일 두 개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계지문은 항상 첫 지문이야. 첫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으시면 연계 문제 풀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점수 잡는 Hackers.